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뭔가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오늘 벌어지는 일, 그것 또한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지요. 네, 비례대표 공천 갈등으로 한선교 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한 미래한국당.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미래통합당 5선 의원인 원유철 대표 체제로 새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결과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모정당의 간섭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측면도 있어서 선거법 위반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참여한 원외 정당 인사들의 행적 논란과 진보 진영 내부의 비판 속에서 공식 출범 초반부터 잡음이 무성합니다. 정치와호장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비례당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어제 한선교 대표가 사퇴하자마자 미래한국당 오늘 새 지도부를 선출을 했는데요. 지금 원유철 의원이 어제 탈당해가지고 바로 넘어갔고 오늘 대표로 추대가 됐습니다. 이 지금 공천 작업도 새로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많이 바뀌겠죠? 저는 많이 바꾼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미래한국당의 공천이 그냥 최고위원 몇 명이 모여서 공천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공모, 그렇습니다. 500 몇십 명이 공모를 했고 이 공모를 할 때 또 이 원섭인가요? 뭐 그런 것으로 각자 300만 원씩 냈다고 해요. 30대와 20대는 또 좀 줄여줘서 150만 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돈도 내고 공모를 해서 결과적으로 뽑은 비례대표 후보를 그야말로 물론 뭐 이 선거인단에서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각 개인에 있어서 뭐 특별한 어떤 하자가 있었다든지 예를 든다라고 하면 다른 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공모를 했다든지 뭐 이런 입증을 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데 이것을 순번을 바꾸거나 혹은 뭐 전체를 무효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그 공모에 응했던 분들도 아마 가만히 있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가 어제 오후에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정말 뭔가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20번 안에 들어가는 명단은 정말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바꾼다면은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안을 냈을 때 선거인단 통과를 했거든요.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돼서 다시 돌아간 건데 어제는 수정을 했는데 아예 압도적으로 반대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한선교 대표는 통합당에서 이거는 그 개입을 한 거다. 선거인단의 힘을 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개입 당연히 한 거죠. 지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얘기 뭐 다 하는 얘기니까. 네. 근데 위성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독립정당처럼 행동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해서. 네. 나름대로 이제 그 아까 잘 설명하신 것처럼 네. 절차를 거쳐서 이제 발표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몇 명이 4명인가요? 5명인가? 4명 됐죠. 이게 바꿨죠. 바꿨는데 이제 그 자체 전체가 무효화된 거 아니에요. 미래통합당이 이제 그야말로 자신들이 기반해서 만든 정당인데 왜 우리들 말을 안 들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이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그런 선거인단에 의해서 당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 민주적인 투표 절차에서 하면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나름대로 미래한국당은 정당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단지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지 분명히 독립정당이란 말이에요.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죠. 지금 없어 보이는 없는 거고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뭐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요. 형식적인 절차에 있어가지고는 큰 하자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이제 관여하고 나오는 거니까 이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계속 될지 시비거리가 될 모르겠어요. 것 같아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만만하지가 않을 것 같고 26일 날, 27일 날, 다음 주 27일 날까지가 등록합니까? 후보 등록. 일주일 남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 이 정당도 그렇고 다른 뭐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당 쪽도 그렇고 말이죠. 네. 어떻게 이렇게들 정치적 절차를 거친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선관위의 전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인데 사실 어떤 뭐 절차상의 문제만 지적해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뭔가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정치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의 사법화를 대단히 이제 비판해 왔는데 사법의 정치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이번에 너무 지금 이 정당들이 이 자신들이 만든 정당을 국민들이 찍을 수밖에 없을 거다. 양대 진영 논리를 너무 신봉하는 것 같아요. 양대 거대 정당들이. 전 그 선관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일단 전 굉장히 지켜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고발도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하고 심상정 대표가. 지금 이 결과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재밌는 부분은 사실 민주당도 또 황교안 대표를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민주당도 또 본인들의 위성 정당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과연 선관위가 정말 선거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행동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양대 정당이 다 그러고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라고 나올 것인지 뭐 이 부분도 지켜볼 만한 부분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어제 오늘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간 의원들, 물론 이제 불출마 의원들이 갔는데 정갑은 의원도 그렇고요, 원유철 대표도 그렇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친황으로 불리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뭐 혹자는 오늘 뭐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뭐 자정당이 아니라 위성 정당이 아니라 괴뢰 정당이다. 뭐 이런 표현도 정당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4+1의 그 4를 우리가 뭐 위성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 위성 정당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정당으로 선관위에 등록했다라고 한다면 그 내부는 상당히 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나마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더더욱이나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원유철 그 신임 대표가 사실 지금 재판 중인 분 아닙니까? 1심은 나왔죠. 이미. 그렇습니다. 이런 분을 대표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더더욱이나 지금 통합당에서 많이 그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검찰이 기소한 사람들을 지역구에 공천을 하느냐. 이것을 두고 비판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본인들은 오히려 뭐 재판 중인 분을 이 대표로 낙하산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군요. 지금 원유철 신임 대표 어쨌든요. 지금 원래 있던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전원 사퇴가 됐고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원유철 대표는 갈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공천관리위원장을 이제 교체하는 거에 문제가 없겠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비례대표 후보들과 순위 네. 이 부분을 결정해 공천관리위원장이잖아요. 공병호 맞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기 네. 때문에 아무튼 이제 한국당 이 미래한국당의 이 지금 공천 이 후보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말을 안 듣느냐. 아까 인공위성 정당이라는 말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네요. 그런 정당이라고 이를 들을 정도의 정당이 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견된 이 파국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런 정당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세상에. 근데 지금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름대로 정당은 정당이니까 정당의 역할을 하려 하니까 원래 내용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건 누구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애당초 잘못된 발상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이. 이런 말도 있죠. 아까 신문 보니까 식민지 정당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별말이 다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뭐 식민지 정당 얘기 나오고 뭐 인공위성 정당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들었고 뭐 꼼수 정당, 위성 정당이라면 다 하는 얘기니까 아주 보편적으로 됐고.
오직하게 이러겠어요. 정말 이건 애당초 예견되고 예고됐던 그러한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개입 문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조금 구체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어제 서울 강남을의 종로 지역구 출신 박진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는데 이 이전에 황 대표가 한선교 전 대표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요청을 한 주체가 황교안 대표라는 얘기까지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은 안 됩니다. 그냥 박진하고 그다음에 박형준 그 위원에 대해서 네. 요청 받았는데 예. 이런 조건 때문에 예.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라고 한성교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공병호 위원장은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대표에게 얘기한 건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한선교 전 대표는 지금 인정을 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요청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황 대표는 단순한 의견 교환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박진 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요. 정식으로 개입한 하나의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다른 A 정당이 B 정당에 관여한 거예요. 네. 내용에 있어가지고 A 정당과 B 정당이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만 아주 절차나 형식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네. 전혀 다른 정당이 개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불법인 거죠, 지금? 불법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네. 극단적으로 이제 만약에 비유가 그렇다면, 맞지 않는 것 네. 같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건 상상이 안 가지만 사실 네. 이것도 상상이 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에 있어가지고 이제 비례위성 정당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밝혀지면은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한성교 전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20번까지 순위를 건드리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뭐 블랙메일 할 수 있는 뭔가를 들고 폭로할 있다, 수 있는 네, 거. 네. 뭐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박진 전 의원의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박진 전 의원이 의원으로 지냈던 삼선을 했나요? 그 종로구에서 황 대표가 지금 선거에 나와 있는 이 마당에 박진 의원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후보 매수라든지 아니면 자리를 선거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 자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한다든지 뭐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있는 조항에 걸릴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야 모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을 보장하지 않으면은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황교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선대위가 출범이 됐는데 지역별로 선대위원장도 임명이 됐습니다. 공천 얘기도 오늘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보죠. 지금 경선 탈락한 분들이 강효상, 김재원 두 사람은 지역구를 옮겨서 경선을 치렀는데 떨어졌고요. 김원성 부산 북강서울 거기 공천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김도부 의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정봉국 의원도 회생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김원성 그 전진당 출신 이 북강설에서 취소된 분, 이분은 오늘 좀 소동이 있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뭐 미투인가요?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좀 제기되니까 당에서 이제 커트를 했단 말이에요. 네. 김도부 의원은 공천 배제됐던 분이거든요. 다시 이제 김도부 의원을 공천했다라는 건데 네. 공천이 이것도 너무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공천이 배제되고 그러면 다른 지역구에서도 원래 공천을 안 하잖아요, 보통. 이번에 보면 이제 양쪽 정당 모두 공이 이제 어떤 A 지역에서 안 됐을 경우 다른 지역 가서 경선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저기 미래통합당의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도 저기 동대문에 공천을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북강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지금 그 사안이 확정이 안 됐는데 아무튼 공천됐다가 다시 배제되면서 원래 공천이 배제된 사람이 다시 공천이 되니까 이런 사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안들이.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어쨌든 정당들의 선거 승패에서 공천을 어떻게 했느냐. 공천 과정이나 공천 절차가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하냐가 대단히 중요한 잣대가 돼왔거든요. 이번에 근데 두 거대 정당이 공이 아주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공천이 뭐 혁신 공천이라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 이런 게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양쪽에 다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을에 박진 네. 의원 전 네, 의원 그렇습니다. 넣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어쩌면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이 꾸려놓은 공천을 황교안 대표가 좀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 전체적으로 부분이 보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최초에 요구한 6곳을 더해서 지금 몇 곳이 더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공천에 있어서 굉장히 그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성과 청년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여성과 청년을 당선되지 않을 곳에 대거 추천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공천에 여성과 청년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되지 않는 곳에 함으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될 만한 곳에 공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그 지역구에서 반발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김영호 위원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공천은 여성과 청년이 당선될 만한 곳에 많이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구들이 주로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김유견 씨의 후보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홍준표 대표가 경선을 다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여성 공천이고요. 또 뭐 인천 위추홀인가요? 거기의 경우에도 여성인 민현주 의원에 대해서 그러네요. 그렇고요. 또 대구에서 또 반발이 나와서 다시 네. 경선에 가는 지역이 한 곳도 있는데 그것도 또 여성 공천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공천 지역에 대해서 지금 대거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고민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사정이 있으니까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볼 수 있겠군요.